우리가 하늘 위로 버린 것들 내 몸이 자석이라면 내 몸이 등그물이라면 세상 쓰레기 모두 모아 깨끗이 치워 줄 텐데 내 몸이 바람이라면 세상 쓰레기 모두 모아 깨끗이 날려 줄 텐데. 네, 영어의 윈드와 의시 모두 우리말로 하면 바람이죠. 오늘 행사도 이름처럼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자 하는데요.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바다와 바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바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토크쇼는 오션에너지 패스웨이 장다울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정도 전에 과연 어떤 정치 형태가 기후위기를 막아내기에 가장 좋은가라는 이런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결론은 결국 민주주의였어요. 민주주의에는 활발한 시민사회 활동도 있고 상권 분립도 있고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견제 장치도 작용을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한재 학생도 얘기하겠지만 기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이었던 독일이랑 네덜란드 케이스도 그 두 나라들이 민주주의여서 가능했고 그레타 툰베리가 스웨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스웨덴이 그만큼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높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발표되는 기후변화 성과지수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클라이밋 체인지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한 네다섯 번째 정도 항상 하고 있고요.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후위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밖에 있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앞부분을 뭔가 전문가들의 이런 강의로 한번 채워볼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기후위기라는 게 우리 삶에서 문화적으로 다가올 때 노래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형태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얘기했던 사람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 세션을 구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은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고 김기창 작가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에스크 더 윈드 작가님, 박영화 작가님, 네. 그리고 지난번 헌재 판결 때도 봤었는데 그새 또 컸더라고요. 한재 학생 반갑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설을 썼던 소설가와 기후 위기랑 에너지를 주제로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이랑 그림들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에스크 더 윈드 작가님.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헌재에서 아시아 최초로 중요한 판결이 있었죠. 앞에 그 판결을 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몇 분 오늘 와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원고로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재 학생이 오늘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김기창 작가님한테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기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후위기를 처음으로 인식했던 때가 2013년 무렵인데요. 그때는 소설가도 아니었고 어쨌든 이 기후위기가 인류의 삶에 좀 부정적인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 생각만 하다가 소설을 본격적으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 2018년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왜 이걸 소설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뭔가
이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게 저는 뭐랄까 좀 피부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다른 사회 분야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뭔가 좀 사람들이 한가한 느낌? 이 위기가 정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가할까? 그런 생각에 그럼 이걸 소설로 좀 써서 이야기로서 이런 위기를 좀 알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자료 조사도 하고 해서 이제 총 10개의 단편을 묶어서 이제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저기 장다울 대표랑은 좀 한 20년 가까이 된 친구인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소설을 쓰면서 물어보고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이 자리에 이제 저를 초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10편의 단편 중에 1순위의 세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환경운동을 하는 활동가 부부가 풍력발전기를 저기 동해바다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또 활동가 부부의 이야기였는데 저도 그 풍력발전이 그래도 가장 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이걸 정말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취재차 동해바다 쪽으로 가보면 뭐 포항이나 이런 곳 가면 실제로 그 풍력 발전을 반대한다는 팻말이 그 뭐 플랜카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어민분들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풍력 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그 아래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뭐 지금은 많이 제가 장다울 대표한테도 듣게 했지만 그게 실제로 뭐 어업량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이 풍력 발전기를 에 대한 찬성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설치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소설로 풀어낼 때 썼던 게 그 외국 사례도 제가 어디서 보기는 했었는데 그 해상 경계를 풍력 발전기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다 싶어가지고 이 두 활동가 부부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그 민족 감정을 이용을 해서 한일의 해상 경계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찬성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그런 여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풍력 발전기를 한일 해상 경계를 쓰는데 이제 딱 설치를 하는 걸로 이제 소설은 결말이 나기는 하는데요. 대신 이제 그 활동을 했던 부부는 사이가 이제 멀어져가지고 서로 이제 이혼을 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서로를 결론을 가기는 했었는데 그 어쨌든 이 소설은 좀 블랙 코미디처럼 쓰기는 했지만 풍력 발전기 설치라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빠르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을 보면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가까운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단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해주신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번 제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두 분이 또 특별히 준비된 힙합과 사물놀이의 특별한 콜라보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티핑 포인트, 힙합과 판소리로 어떻게 풀어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제가 사전에 설명을 짧게 드리면은 제가 하는 노래는 판소리 5바탕 중에 수궁과 어느 날 물에 살고 있는 왕이 병이 걸려요.
왜냐하면 해양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회의하고 날마다 술 마시고 그래서 그랬던 왕이 딱 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토끼의 간이 딱 약이 됐어요. 근데 토끼를 잡아오는 별주부가 토끼를 이제 꼬셔서 잡아오죠. 그 수궁 궁궐 문 앞에 토끼를 데려다 놓고 그 앞에 좌우의 나졸들이 딱 토끼 이놈 토끼 왔네 이러고 이제 상황이 달라지면서 토끼가 꾀를 부리면서 나 토끼 아니다. 나 개다. 나 소다. 나 말이다. 막 이러는 얘기를 우리 이그니터님하고 같이 협의 상의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야 별주부 영덕전 너릇들 공손히 복지하야 여짜오되 세상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방기여사 수국 말리는 잘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찌하고 다녀왔느냐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어서 빨리 토끼를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모든 건 그 자체로 충분히 넘치고 아름다웠지. 완벽히 짜여진 섭리 비밀스레 감춰놓은 순환의 법칙 도처에 끝없이 널린 묻과 물의 흔적들이 가끔 퍼붓던 소나기와 지축의 울림 땅의 용솟음 역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해놓은 과정들의 선행 신께서 견고히 빚어낸 푸르름으로 가득한 터전에 길고 긴 시간을 흘려 보낸 호마지하게 된 유사의 도래 처음엔 두려움 속에 모든 것을 경배하며 불러바쳤 내 노래 밤하늘 선명히 떠다니던 수없이 많은 별빛 길을 비춰주고 찬란히 미래를 거듭 속삭여줬지 그로부터 발견해낸 앞날을 미리 예견해내는 공식 축복으로 주어진 것들과 함께 평화로운 꿈을 꿨지 좌우 나졸 금금모조리 술렁수 일시에 내달라 토끼를 내와 쌀째 친한 만리장성사 사냥 싸움에 맞춰 싸듯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 입대 잡는 것도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 떨며 아이고 난 토끼 아니여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은 더욱 좋다 삼복 따름 너를 잡아 약계장도 좋거니와 네 간을 내어 고개탕 다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잘량 모아 갈게 되면 혈내도 혈담에는 만병해출 영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어디서부터가 모든 잘못의 시작점이었는지 무엇으로 인해 삶은 바뀌고 위협당하게 되었는지 뚜렷한 답은 없는지 사실 모두가 이미 알지 약속되었던 합의 마지막으로 하지만 확실히 끝까지 한껏 달궈진 대기는 비와 바람을 흔들어놓고 빈항한 농가들이 선을 높여 강물과 강물 홍수태 거대한 파도 간간히 재과 질병을 눈으로 쏙쏙 파도 아이고 이놈 물론 이제 다시 완전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죠 어쩌면 벌써 예고됐던 이 개점을 넘어서버린 것일지도 다만 포기하거나 눈치를 볼 여유는 없어 스스로 하기를 위해 먼저 정의감을 가지고 일어서 오직 지금만이 희망을 놓는 소리를 마지막 단계 필요한 건 말이 아닌 행동 경쟁을 멈추고 하는 화학이 아닌 양심 역량의 문제가 아닌 책임 미래를 바꿀 최후의 순간 바로 지금 우리의 세기 티핑 포인트 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 에스크 더 윈드 박용화 작가님께서 네, 화면 띄워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에스크 더 윈드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주로 그려서 업로드하면서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고 다가가기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서 시작돼서 그림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에스크 더 윈드 바람한테 물어봐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의미로 지으신 건가요? 이 이름을 처음에 지었을 때는 포카혼타스 그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거기서 바람의 소리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에 집중하다가 이제 바람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얼굴이 있는 생명도 없는 생명도 모든 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바람을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멋있네요.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그림체를 가지고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해오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오고 있고, 첫 번째로 뭐 사람들이 잘 모르던 바다의 몇 가지 사실이라는 카드 뉴스를 통해서 실제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얻어가게끔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환경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취미로 처음에 스쿠버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필리핀 보홀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바다였어요. 정말 제가 상상만 하던 그런 에메랄드빛의 바다와 아름다운 물살이들과 어초 이런 수상 생물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 머리 위로 문득 무언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화면 봉지였어요. 필리핀 보홀에서 본 화면 봉지가 그렇게 파란색의 바다에 빨간색의 봉지가 대비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해서 그때의 스토리를 담은 이런 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해오고 마냥 즐기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서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고 브랜드 디자이너로 그때 당시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쿠버 다이빙, 디자인 툴,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소셜 섹터에서 일한 경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중 첫 번째로 저는 시셰퍼드 코리아라는 곳에서 해양 환경 단체인데 여기는 모두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단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제가 SNS 기반의 어떤 이미지 작업이라든지 실제 바다에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 버려진 폐허구라든지 그리고 해변 정화와 같은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직접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심각성을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몇 분들 알다시피 시셰퍼드 코리아는 글로벌 해양 단체고요. 그린피스에서 나온 포라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중에 저희는 이제 이러한 심볼로서 오션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서 해안 중심의 캠페인으로 실제 해변 정화라든지 폭주 탄피가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같이 활동을 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인천 중구청에 가가지고 이러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위를 하는 활동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중심 캠페인으로서는 이제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서 30m 바닷속에 있는 폐허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끌어올리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매달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삼척이나 양양 바다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다를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이런 폐허구는 수심 25m에서 30m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되면은 일단은 그 폐허구에 갇힌 물살이든지 해양 생물들을 위주로 먼저 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찢어진 폐허구를 저러한 부위력을 가진 풍선 같은 거를 매달아서 물 밖으로 이제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이제 저런 실제적으로 버려진 폐허구들을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거한 쓰레기 중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네, 실제로는 수심별로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심 0m라 해서 이제 해변 정화를 할 때는 정말 갖가지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냉장고서부터 타이어, 정말 온갖 생활용품들은 다 버려져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보통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중국 양쯔강을 통해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저희 서해안에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주도에는 의료 쓰레기들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버려져 있어서 해안가들을 걸으면서 그런 것들을 밟아서 다치는 사례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 7m 이런 쪽에는 이제 점점 생활 쓰레기든지 폐허구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이러한 저희가 이제 시셔퍼드 활동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저희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많은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그림을 많이 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러한 시셔퍼드 활동을 통해서 해안가에 벌어진 아까 전에 폭죽 탄피 같은 거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실제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경험한 사례들을 그림으로 풀어내고 그 그림으로 푼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더 앞으로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곡이에요. 기후행동송인 지금 당장 시작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활동가 김영준님의 리드에 따라서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악보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시작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마 벨라차오라고 하는 노래 많이 아시죠? 종이의 집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유명한 드라마 거기 OST로 쓰인 곡인데 90년대에 기후 활동가들이 개사를 해가지고 두잇나우라고 하는 곡으로 이렇게 노래 가사를 바꿨고 어떻게 보면 그 뒤로 이제 전 세계 기후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주제곡 같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마 곡조가 익숙하실 텐데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어나야 해 눈을 떠야 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당장 해야 해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우리의 지구 너무나 아파 우리의 행동으로 지구를 구해야 해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초록빛으로 깨끗하게 지구의 생명들을 위해 당장 해야 해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깨어나야 해 힘차게 눈을 떠야 해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당장 해야 해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우리의 지구 너무나 아파 우리의 행동으로 지구를 구해야 해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초록빛으로 깨끗하게 지구의 생명들을 위해 당장 해야 해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기다리지마 주저하지마 거짓에 속지 말고 지혜를 모아야 해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지금 당장 시작해 지금 당장 시작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재 학생 얘기 들어볼 건데 재 학생 얘기하기 전에 새알 미디어라는 곳에서 남태재 감독님께서
그 기후 소송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짧은 거를 하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보고 저희가 재학생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어린이 62명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며 헌법 소송을 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기후 소송은 아기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권리를 지키려고 어른들에게 말하고 또 법을 바꾸라는 소송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서야지 좀 더 진심이 닿았지 않았을까.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위헌 확인 등 사건에 대한 제1차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송이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입니다. 2022년 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 집 건물은 언덕에 있는데도 1층에 물에 잠겼습니다. 산사태가 날까봐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폭우는 단 하루 만에 우리나라를 물에 잠기게 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미 지구에 사는 많은 생명이 기후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후소송의 어려운 승리를 이끌어주신 변호사님들과 원고인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 헌법재판소장님이랑 국회의장님을 본 학생이 됐네요. 제가 어렸을 때 상상도 하지 못한. 네, 그럼 재학생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서초등학교 6학년 한지아이고요.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이고 생태작지연구소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이런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엄마가 시켜서 막 기후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어릴 때부터 현충원에 가가지고 뭐 숲체험 같은 걸로 뭐 숲에도 많이 자주 갔고 자연과 동물을 엄청 사랑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도 엄마와 이제 아빠와 같이 사회 문제나 기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참여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기후소송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꼭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촌동생인데 사촌동생이 이제 3살이 됐는데 제가 기후소송을 할 때가 사촌동생이 3개월이 됐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저보다 이 어렵고 뭐 힘들고 이런 세상을 10년 더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는데 다들 웃으시다니. 그리고 저는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본권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후위기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인 걸 깨달았는데, 하지만 이제 소송 판결은 정부의 현재 대응은 이제 합헌인데 미래 세대를 위한 계획은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헌재에서 발언을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쓴 발언문에서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배운 거는 어린이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제 나이가 어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린이인 우리에게는 큰 힘이 있고 그것을 잘 써야 한다는 이제 책임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도 엄청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엄청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기후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고 기후 활동가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후 소송을 하기 전에도 많은 활동, 조깅이나 텀블러 사용해가지고 음료수 담아서 먹기나 아니면 비건 음식 먹기를 했었는데, 작은 변화가 모두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후위기는 단순히 생긴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역사이자 결과입니다. 역사를 알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이 사라지고 있고 어린이들도 저출생 문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고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돈을 아무리 써도 어린이나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단지 지구를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고 결국 지구가 우리를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저도 제 학생과 같은 나이에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가끔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뭘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요구를 약간 이제는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나중에 이 세대 중반부 후반부의 삶이 기후위기로 얼마나 힘들어질 텐데 지금이라도 좀 더 놀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또 공감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세 분 풍력발전단지나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이제 이모랑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그 근처에 가서 그걸 구경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희미한 기억이 있군요. 박용화 작가님은? 네. 저는 이제 강원도나 강화도 쪽 이렇게 오가면서 영종도 오가면서 이제 풍력 길을 이제 본 적은 있고 단지를 위해서 이제 직접 방문해 본 적은 따로 없습니다. 그 기 보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가까이서 봤을 때 이렇게 차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거대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제 어떤 거는 멈춰 있고 어떤 건 돌아가고 있고 하는데 항상 멈춰 있는 거 고장 난 건가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서 왜 멈춰 있는지도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왜 멈춰 있는지 잘 알고 계시는군요. 김 작가님? 저는 그 소설을 쓰면서 그 육상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갔는데 플랜카드가 이 발전기 소리 때문에 암 걸린다 이런 플랜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인데요. 소리 때문에 암이 걸리고.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있어서 근데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무슨 소리가 나길래 그 암 걸린다고 저렇게 하셨을까. 차를 타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려고 이제 갔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직접 태양광 발전이나 어떤 집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본 적도 있으신가요? 세 분 중에서? 그 엄마랑 같이 환경 만들기 수업을 하러 가봤는데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배터리 충전기 같은 거를 만들었었는데
작게 만든 거예요? 네, 되게 만들었었는데 약간 되게 신기했고 좋은 경험이요. 작가님은 혹시? 저는 뭐 직접 만들어 보거나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관련해서 투자하는 뭔가가 있어서 태양광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본 적은 있습니다. 투자는 잘 되셨나요? 그냥 소스했던 거 같아요. 김 작가님은? 제가 빌라에 사는데 그 설치를 하려면 빌라 사람들 전부의 합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옥상이. 옥상에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실행하려면 그 일일이 다 설득을 해야 돼서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저는 원래 베란다 태양광 사용하다가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미 규약으로 설치 금지로 정해놔갖고 다시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 재생에너지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도 필요하고 산업계의 역할도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고 시민들도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한 경험도 좀 해보고 정말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진짠가도 직접 겪어보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태양광과는 달리 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오해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추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추진 과정부터 개발부터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정책 차원에서 좀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오션 에너지 패스웨이는 지난 12월에 만들어진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 발전을 확대를 하면서 동시에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단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얘기할 때는 주로 파리협약을 얘기하죠. 그리고 파리협약을 얘기할 때는 1.5도 목표를 얘기하는데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위기가 생물다양성 위기가 있거든요. 생물다양성 위기에는 파리협약 같은 협약이 쿤민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라는 게 2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파리협약에 1.5도 목표가 있다면 생물다양성 협약에는 전 세계 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해양 같은 경우에도 해양 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우리나라도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해양 보호구역이 1.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해양은 여러 가지 해운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안보적 이유라든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한국에선 너무나 필요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회피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상풍력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실 배가 못 다니잖아요. 불법 어업도 할 수 없고 특히나 바닥을 긁어버리는 쌍끌이 어선도 할 수 없고, 그러면은 이제 어구 같은 것들이 쌓을 일도 없을 거고, 과도한 어업이나 혼액이나 남획으로 인한 문제도 줄어들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해양 생태계 보호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대전제는 잘 디자인되고 이제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들이 지금 공개도 좀 안 되고 어떨 때는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민들과의 삶과도 같이 공존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정말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들 역할이 다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토크쇼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크쇼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흥의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신이 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신바람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해상 풍력이 활성화돼서 K-윈드를 통해 정말 신바람 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김주홍님과 노름마치의 소낙비 마지막 무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